안녕하세요. 저는 조숙현 기획자라고 합니다. 지금 평화문화축제에서 시각예술연구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은 평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평화라는 주제로 만약에 전시를 기획했을 때는 어떤 작가분들을 찾아서 섭외하고 리서치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시 기획과 미술 비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빼뻘 주름 프로젝트로 활동하신 김현주 작가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작가로 작업하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저는 근간에 그 의정부 빼뻘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손선수수라는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근간에는 이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것에 이제 좀 주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참여한 시민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평화문화축제를 진행 중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도 매년 여기서 평화문화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평화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작은 움직임, 그러니까 일상 속의 평화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연구에 임했습니다. 제가 평화에 대해서 서치를 할 때 이 문구를 발견을 했고 이것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쟁이 평화의 반대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베트남이 전쟁 중일 때는 평화롭게 살았고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은 뒤에 오히려 전쟁을 치렀다. 지금의 나는 전쟁과 평화가 친구 사이라고, 둘이 한편이 되어 우리를 조롱한다고 믿는다. 어머니는 사이공에서 8학년일 때 교실 칠판에 적혀 있었다는 속담을 나에게 자주 말해주었다. 인생이라는 싸움에서는 슬퍼하면 진다. 네, 이 문구는 킴 투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작가가 루라는 소설에서 쓴 책이고요. 이제 킴 투이라는 분은 베트남 출신의 1968년생 작가고 보트피플이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보트를 타고 캐나다로 정착을 하신 그런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가 지성사에서 지금 이분의 책이 2권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루고 또 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시면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화에 대해서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 평화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되게 먼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평화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평화가 2가지의 버전으로 지금 정의 내려진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약간 전쟁이라는 개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류사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단순히 소극적 평화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는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라는 거는 개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 없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평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정의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쟁이 없는 상태인 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어떤 상태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로운가 하면 평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현실과 먼 개념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의는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그의 저서에서 분류한 개념을 따랐고요. 현재 유네스코도 이 정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화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평화와 관련된 시각예술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현주 작가님을 처음에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었고 김현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평화문화 진지에서 레지던시 활동도 하셨습니다. 김현주 작가님의 경우에는 빼뻘 주름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김현주 작가님과 조광희 작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빼뻘은 이제 의정부에 있는 곳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그 미군 사단 중에서 캠프 스탠리라는 곳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제 빼뻘이라는 그 워딩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제 원래는 배나무 밭이 많아서 배밭이라고 유래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뺑이라는 어떤 식물이 많아서 거기에 뺑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뺑은 지금은 없는 개념,
지금은 없어진 상태라고 들었고, 저는 이 뺑이 어떻게 보면 평화와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빼벌은 또 한 번 들어오면 이제 발을 뺄 수 없다. 그래서 빼벌이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좀 슬프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마을이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 2000년대에 미군이 이제 감축되고 미군이 이제 나가게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상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현재 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마을 토지권 문제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빼벌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2019년도에 작가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빼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퍼포먼스도 있고 마을 걷기 어떤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셨고 여러 형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어느 먼 리듬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빼벌 마을인데, 이 위에가 이제 빼벌 마을의 전경이고, 이제 작가님께서 여기 킹클럽이라는 예전에 이제 정말 클럽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지를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셨어요. 주민 인터뷰도 하시고, 뭐 대본 낭독도 하시고, 뭐 사무실 겸 베이스 캠프 겸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거고, 이제 이게 영상 설치 작업,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텍스트랑 그 마을의 어떤 그 곳곳들을 이어가지고 거기를 이걸 전시로 풀어내신 전시도 있으셨고, 작은 이런 모니터를 가지고 여기 실제 거기에 있는, 이거 목욕탕인가요? 아, 여기가 이제 그 킹클럽이라고 그 이제 말하자면 미군 전용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지금 이 전용 클럽이 이제 문을 닫은 지는 이제 한 10년이 이제 좀 넘었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장면에서 이제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는 위치는 그러니까 바인 거죠. 저기 이제 미군들이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고 그랬던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그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의 2층 공간, 예,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각 예술가로서 저는 이제 전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것도 리서치를 했는데, 너무 설치를 잘 절묘하게 하신 것 같아서 이 사진은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들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빼벌 주름 산책이라는 이제 마을 투어 프로젝트를 하셨던 거고, 이제 김현조 작가님이 하시는 어떤 활동 같은 거를 시각예술에서는 커뮤니티 아트 장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예술가들이 그 예술이 정말 삶 속으로 들어오고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어떤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를 전 커뮤니티 아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활동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먼 리듬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문 퍼포머들이 들어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빼벌 주름 산책이라고 마을의 어떤 중요한 스팟들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같이 투어를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셨습니다. 이 빼벌의 기원 중에 하나가 뺑이라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뺑이라는 게 어떤 잃어버린 뺑을 찾아서,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서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의정부에 살고 계신, 여기서 그 의정부에서 이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발견하신 것들을 어떤 이런 책으로도 이렇게 내셨는데, 여기 보면은 너무 의미 있는 텍스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발견하신 파인딩들이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그 어떤 삶이나 이런 것, 윤택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모순된 노동,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지촌 여성과 그때 약간 그 포주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아직도 함께 살고 있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근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한 마을에 이제 살아가는 어떤 기형적인 공동체인 거죠. 이제 거기서 발견된 어떤 관계적 모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줍하시고 그걸 어떻게 예술가로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셨던 모습들이 너무 저는 감동적이어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도 또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개해드릴 작가는 조동환, 조혜준 작가인데, 두 분은
이제 부자지간이거든요. 조동환 님이 아버지시고 조혜준 님이 아드님이신데, 조동환 님은 1935년생이시고 그리고 조혜준 님이 1972년생이시죠. 이제 조동환 선생님은 그러니까 전쟁을 정말 본인의 몸으로 겪은, 눈으로 다 목격하고 어떤 그런 세대이시고, 그다음에 조혜준 님은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2002년부터 공동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기는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조혜준 님은 이제 시각예술가이시고, 뭐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뭐 그 올해의 작가 후보도 오르시고, 어떤 이런 그런 일군의 시각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역사적인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독일에 계실 때 서신을 막 주고받으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어떤 역사 같은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두 분이 합작으로 부자가 드로잉으로 푸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책도 이거는 나왔던 거고, 2002년부터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런 드로잉과 텍스트를 기록한 89점의 다큐멘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이제 나온 거고, 뜻밖의 개인사라고 2008년에 새만화책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건데, 뜻밖의 개인사 안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야기인 건데, 50년에 이제 농촌 마을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손을 들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쟁 속에 너무 그런 희한한 상황들 이런 거를 또렷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 이제 카츄샤를 나오셨는데, 카츄샤를 나오셨는데 거기서 겪었던 이런 일들 뭐 이런 것들 다 드로잉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정말 이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카츄샤를 복무를 하셨을 때에 있으셨던 일인데, 1959년에 군 생활 중에 목격을 했는데, 미군 병사들과 카츄샤였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섰는데 내 앞에 두 백인 사병이 장난을 하면서 그 흑인 사병 등에 포크로 찌르는 신용을 하는데, 그 내 앞에 그의 친구가 그냥 찔러버리라는 어떤 손동작을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동작이 너무 리얼해서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정말 백인의 이중성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89점의 드로잉.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이런 되게 스토리이고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형식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제 현대사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평화 얘기를 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선무 작가인데, 이제 탈북 작가 선무이고, 이분은 실제로 북한에서 20대를 청년기를 보내시고 이제 북한에도 미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기를 보내신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월북을 하셨어요. 월북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서 남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 얼굴을 노출을 안 하시고, 왜냐면 얼굴 노출하면은 그 자기 북에 있는 어떤 가족들한테 되게 위험이 될까봐 얼굴 노출을 안 하시고, 전시 활동 같은 거 활발히 하심에도 항상 이제 얼굴 감추시고, 선무도 이제 필명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용백 작가님이 선이 없다라는 걸로 무선을 지어주셨는데 그걸 또 바꾸셔서 선무로 이제 지으셨는데,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20대 때 미대를 그 북한에 나오시면서 조금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벽화를 큰 걸 그리기도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벽화를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명예로운 어떤 예술가의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벽화를 그리는 어떤 이런 스타일들이 있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북한의 프로파간다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저는 이 스타일이야말로, 근데 거기에다 이제 본인의 이제 개념을 넣으셔서, 그 원래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셨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어떤 남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올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데, 중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남한의 문물 같은 걸 접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남한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남한에 오셔서 지금 정착도 하시고 이제 뭐 가족도 일구시고 정착하고 계신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트는 그런 활동하고 계신데 스타일은 여전히 이제 북한 어떤 그런 포스터, 반공 포스터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의 팝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까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대별로 조금 나뉘기도 하는데, 왜냐면은 뭐 8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전쟁을 실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드물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한국 전쟁이라는 건 인류사에서 너무나 비극적이고 독특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계 사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출신의 그래픽 노블 작가인데,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어떤 논쟁 지역에 가셔가지고 실제 이게 만화를 그리시거든요. 그래픽 노블을 통해서 만화 그리시고 어떤 이런 걸 폭로를 하시는데, 이스라엘도 있었고 버마도 있었고 이제 급기야 이제 평양을 가시게 돼요. 근데 아내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 간호사신가, 그래서 그런 분의 좀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오히려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평양을 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왼쪽 게 한국판 평양 이 책이고 그래픽 노블이고, 오른쪽 게 오리지널 이제 책이에요. 이분은 캐나다의 그 퀘벡 출신이어서 원래 언어는 불어를 쓰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2004년에 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출간이 됐는데 1세가 나오고 이제 절판이 됐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정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도서관에 가면 보실 수는 있어요. 한국어로 된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양을 가가지고 어떤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고 들은 거를 막 적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해요. 평양 도착하는데 예전에 막 그 평양에 대해서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예술가로서, 그 불모지의 땅이니까 여러 가지 막 리서치를 하고 막 조사를 막 한 다음에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너무나 깜깜했다. 그러니까 전기를 하나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이 너무 깜깜했고, 자기를 만나러 통역사가 왔는데 통역사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꽃다발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거인 걸 알고 있었고, 그 통역사가 꽃다발을 자기한테 쥐어주고 바로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김일성 그 동상이거든요. 굉장히 큰 동상이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무조건 모든 방문객들은 그 꽃을 바쳐야 돼요. 김일성 동상한테. 그래서 그걸 다치고 막 얘기를 하고, 평양에 이제 3개의 호텔이 있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이 있고, 호텔은 굉장히 커요. 여기가 고려 호텔인데 이렇게 좀 건물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불이 켜진 거는 자기랑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외국인 2명, 거기밖에 불 켜진 데가 없다. 그리고 식당이 하나 있는데 냅킨이나 이런 게 너무 더러워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이고, 거기에 레스토랑이 3개가 있는데 정말 너무 아무런 조미료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 식당은 그나마 먹을 만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 테이블에 입수시계가 있는데 내가 시각 예술가의 그 관점을 봤을 때 이거는 100% 사람 손으로 깎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갔는데 관리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자기 얼굴에 뿜으면서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항 도착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던 책이 검열에 걸렸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1984를 갖고 가가지고 그걸 걸렸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발견했던 건,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한국의 어떤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무지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은, 영상이나 아니면 전시 같은 것도 그렇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는 영화가 사실은 뭐 태극기 휘날려며인데, 그거는
그 전쟁 자체를 굉장히 좀 상업적으로 어떤 액션화한 어떤 상업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좀 드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이런 사례를 평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전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